51페이지 우리 노래 문학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쌤이 예쁘게 필기 판서해 줬을 거예요. 고대, 이렇게 했어요. 그쵸? 삼국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현대로 가는 민요, 민요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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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요한시 하는 겁니다. 자, 고대는요, 우가 하던 원시 종합 예술입니다. 우가 하던 춤과 노래와 그리고 시가 종합되던 원시 종합 예술이란 거예요. 이때는 말 그대로 굿 있죠, 여러분. 막 하는 거 굿. 그 굿이 같이 있던 원시 종합 예술이에요. 그러다가 삼국통일신라에 오면 향가라는 것, 본격적인 시,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향가는 향찰이라고 해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나라 말을 표기했던 노래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가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고려시대에 되면은 민중들이 불렀던 고려 민요, 고려 소교를 가지고 그걸 궁중에 들어가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즐겼던 고려 가요라는 게 등장하고요. 그것들을 조선 초기까지 부르고 조선시대에 가면은 시조라는 것들을 즐겨 부르게 됩니다. 시조는 세 줄짜리고요. 우리말로 기록하게 되고요. 우리말, 우리 글,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훈민정음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 우리 글로 기록한 가사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요. 가사는 시조를 길게 느린 형식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조는 세 줄인데 가사는 비슷한 형식을 굉장히 소설처럼 쭉 길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근현대에 오면서 개화 가사라거나 신체시라거나 현대시라거나 다양한 형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노래의 문학과 흐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이때 향유층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향유층, 향유 즐기는 계층인데요. 향유 계층이 중요한 거는 향유 계층의 문화와 정서,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고대는 향유 계층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냐 집단이냐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이때는요. 향유 계층이 누가 되죠? 귀족. 네, 귀족이 되고요. 또 왕도 되고. 이때 종교가 불교. 불교죠. 그래서 불교 문화권 즉 승려, 그렇죠. 승려들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고려 시대는요. 고려 누가 즐겼다고요? 민중이 즐기던 거를, 그쵸, 왕족으로 편입됐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시기에는 초기는 양반, 후기는 서민. 잘했습니다. 양반과 서민, 백성. 양반은 우리 세 글자로 뭐라 그러게요? 대부. 대부. 그 사대부가 추구하던 사상적 이념을 뭐라 그래요? 사대부가 추구하던 사상적 이념을 유교? 네, 유교라고 하죠. 유교는 두 가지 가치를 해요. 임금에게는 뭘 하고? 충하고요. 부모님에게는 효, 그쵸, 효. 그쵸, 충과 효를 중요한 가치로 따집니다. 그래서 양반이 쓴 노래에는 충과 효라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또 이 양반은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귀족 같은 거죠. VIP잖아요. VVIP. 돈도 많고 잘생기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도 이런 남자들, 이런 여자들과 뭘 타게 돼요? 썸을 타게 되죠. 썸 타면은 항상 잘 이루어지지 않죠. 썸은 망붕, 그죠? 망썸이 더 많잖아요. 망썸이 생기면서 우리가 뭐야? 이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 충효도 있지만 어떤 주제도 많더라? 네, 이별에 대한 내용도 많더라 라는 거죠. 백성들은 당연히 이별에 대한 내용 많이 하죠. 우리도 그때 수영장 가서 막 재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막 남자친구 얘기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이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다른 학교에서 수업하고 왔잖아요. 쉬는 시간에 다음 수업 하는 영어 선생님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막
야, 이렇게 잘 거면은 수업 내가 왜 해주니? 이렇게 막 이제 영어쌤 따라하면서 애들이 막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도 막 이렇게 욕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상처받고 왔는데, 자, 이런 거죠. 즉 뭐야? 풍자와 해학에 대한 거죠. 백성들은 풍자와 해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적는 거예요? 네, 적는 거예요. 전 적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제가 예쁘게 또 적어 드릴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주제가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탐구 과정 볼까요? 자, 탐구 과정 왼쪽 아래 여기 세 밑에 보시면요. 네.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해라라는 거죠. 문학사의 맥락이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우리나라 문학의 흐름. 사가 역사잖아요. 문학 역사의 맥락, 흐름이라는 겁니다. 문학 역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문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래 문학에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 그쵸?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현대에 어떻게 이어졌냐. 그쵸? 이게 근현대까지만 있잖아. 현대에는 어떻게 있냐. 즉, 문학이 어떻게 이어지고 변화했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냐. 근데 차이점보다도 유사점이 있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까지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그래서 요런 걸 오늘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 모양이야? 그쵸? 그래서 요게 학습 목표입니다. 별표. 탐구 과정이요? 그럼요. 탐구 과정이 학습 목표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시면 자, 가시리 갑니다. 공주들 가시리의 장르는 뭐예요? 이별 아니야, 장르는 그건 주제고. 그래서 가사라거나 시조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죠. 자, 가시리 한번 읽어볼게요.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나옵니다. 자, 위증질과 대평성대 옆에 설명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후렴구라고 적혀 있죠. 자, 공주들 제가 방학 내내 강조했습니다. 후렴구가 있으면 이거 무슨 장르라고 했어요? 고려 네, 고려 가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장르는 고려 가요입니다. 자, 후렴구이고요. 자, 가시리 있고 자릅니다. 가시리 자르고 있고 자르십니다. 제가 요거 안 들려드렸죠? 보넥도 바로 나오죠? 상현이었다. 꺼져. 그날 이후로 난 너를 살고 또는 같은 법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사랑해 영감을 받은 척하고 뻔한 것을 써봐도 떨고 떨어져 착진 결국
뭐라고? 후렴구라고요. 후렴구와 영혼구 차이 바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실이 보시면 가실이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이러고 있죠. 자,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잡을 수 있습니다. 화자의 상황 뭐예요? 네, 이별의 상황이란 거 일단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어떤 이별의 상황이고요. 가십니까? 그쵸?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화자가 원해서 이별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네, 당하고 있구나까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형식은 나중에 하고 내용을 먼저 합시다, 우리. 왜냐면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했어요. 날 버리고 간다. 화자가 대상을 버리고 간 상황.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난 어떻게 살라고? 나 버리고 가냐? 라고 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죠. 원망 동그라미. 참고로 임에게 원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잡아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안 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서러운님 보내니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돌아오십시오 라는 거는 다시 만날 거다 라는 거죠. 다시 만난다. 5글자 2글자로 줄이면은 재회라는 거죠. 재회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승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승전결. 자, 이별의 상황, 승, 임에 대한 원망, 전, 감정 절제, 결, 재회 소망. 왜 그러냐면요. 기는 스타트예요, 여러분. 승, 심화예요. 전환입니다. 전환. 체인지. 전환. 화재 전환할 때 전환이에요. 기승 전할 때 전자. 그죠? 그게 체인지예요. 기는 스타트했어, 뭐? 이별의 상황. 승, 발전했어. 이별의 상황이 발전해서 뭐야? 원망이지. 나를 버리는 상황이 발전해서 원망이 됐지. 근데 원망을 전환하는 거 뭘로? 절제로. 보낼게 라고 절제했지. 그리고 전환했고 마지막 결론 뭐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다시 만나자. 그쵸? 결론 하고 싶은 말. 그게 바로 재회에 대한 소망. 됐죠? 그게 바로 가시리의 주제입니다. 기승전결. 그럼 몇 단 구성이에요? 4단 구성이 되겠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죠. 원망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됐고요. 자, 이제 중요한 형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대체로 보라색으로 표시하면 되죠. 자, 갑니다.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자, 운율 형성부터 잡읍시다. 가실이 있고 몇은 뭐라고요? 3음보입니다. 무조건 우린 음보가 3 or 4예요.
5은 없어. 6 no. 7 no. 예요. 무조건 3 or 4예요. 그쵸? 그 찍어도 3 or 4예요. 근데 이거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은 봅니다. 그럼 나는이란 건요. 동그라미 혹은 괄호로 칠게요. 괄호. 나는 괄호 칠게요. 와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예. 여음구라는 거죠. 나는은 여음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음구는 의미가 있다 없다? 그렇죠. 의미도 없어. 의미 X. 음보도 X. 음보 X. 음보로도 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써있죠. 보라색 글씨로 여음구로서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운율을 형성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낚냐면요. 이 나난의 네모를 쳐놓고 화자나라고 해버리면 틀립니다. 이해했죠? 왜 덤덤덤 얘 덤에다가 네모 치고 바보 해놓으면 의미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덤덤덤은 그냥 덤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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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버리고 가십니까? 나는. 자, 세 글자 버리고 세 글자 가시리 세 글자 잊고 두 글자. 그래서 세 글자 두 글자라고 하는 건데 학자들은 자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쓴다고요? 조라는 글을 쓴다. 그래서 332자 대신 332 조라고 쓴답니다. 3, 2, 자. 이게 글자 수를 조절하거나 호흡, 음보를 조절함으로써 무엇을 형성한다고요? 운율. 그쵸.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구 갑시다. 위증질과 대평성대입니다. 자, 위증질과 대평성대는요. 자, 각 연을 나누고요. 형식적 통일성을 부여하고요. 의미 없는 여음구로서 전체 내용과 관계가 없답니다. 세 가지 의미를 적어 뒀네요. 위증질과 대평성대 연을 나눠요. 분연. 형식적 통일성을 추가하고요. 세 번째 뭐를 한다고요? 의미 없는 여음구라고요. 태평성대. 임금님 덕분에 태평성대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샤바샤바. 임금님께 아부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는 임금님께 아부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왜 아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요? 어디서 불리다가? 고려 때 민중에서 그죠. 민중에서 불리다가 그죠. 궁중. 그쵸.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 덕분이죠. 라고 하는 거야. 트로트 가수들 노래할 때 생각해봐.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뭐라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느 거야? 고창 하면은 뭐야? 고추장. 이거 뭐야? 순창인가? 순창 고추장. 순창 하면 고추장이죠. 매콤달콤한 우리 순창이라서 자 노래 한번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아니면 마늘 어디야? 의성. 그죠? 마늘같이 매콤하게 한 박 불러보겠습니다. 다들 마늘 먹어서 다 이쁘신가 봐요. 피부가 아주 마늘같이 매끈매끈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멘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그냥 매끈매끈 아주 태평성대 임금님 덕분에 태평성대합니다. 라고 멘트 치는 겁니다.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하고 위증질과 대평성대가 들어가잖아. 어떤 가사가 들어가도 위증질과 대평성대가 들어가면은 가실이구나 알 수 있어요. 형식상의 통일성을 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반복하니까 당연히 뭘 형성한다? 운을 형성하더라. 됐습니다. 그 정도 잡으시면 돼요. 셔론님 같은 경우는 두 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서러워하는 사람.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러워할 수도 있고
그쵸? 혹은 화자, 내가 서러워할 수도 있고. 그 남자가 이별을 서러워할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이 내가 서러울 수도 있고요. 둘 다입니다. 됐나요? 사실 더 자세하게 하려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필기 해오면은 그거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요. 자, 표현상의 특징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자, 기승전결, 이별의 상황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 원망의 고조, 체인지, 절제, 체념, 하고 싶은 말 뭐야? 다시 만나자. 기승전결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써있죠. 기는 시작, 승은 전개, 결은 전환, 결은 끝맺는 부분, 하고 싶은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전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면서 자신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표현상의 특징 가볼까요? 자, 표현상의 특징. 가시리 있고 나나안에서 표현상의 특징. 자, 사문보 체크. 분연체 후렴구. 분연이란 거는 4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후렴구 각각 있죠? A, B, 가시리, 버리고 가시리 A, 버리고 B, 가시리 A가 됩니다. 실제로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가시리 있고, 버리고 있고, 가시리 있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A, B, A가 나타났을 거예요. 인유적 계승. 이게 뭐냐면, nobody but you. nobody but you.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도 A, B 구조라고 해요. 그 예전에 tell me. 이것도 A, B 구조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흔히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됐고요. 후렴구의 기능에 써있죠. 형식과 내용, 의미상의 기능 써있네요. 형식, 운율 형성, 청각적 즐거움, 연과 연을 구분해주는 분연의 기능, 형태적 안정감, 의미를 전환해주고요. 시상을 시의 이야기를 통합해줍니다. 의미를 전환해준다는 건 이런 내용이 써있죠. 이별의 노래인데도요. 전체 분위기가 맞지 않죠. 가냐? 정말 가? 위증들가 태평성대 우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상하잖아. 이 작품이 궁중음악으로 채택되어서 임금 앞에 불리면서 태평성대의 즐거운 노래를 첨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약간 이런 거예요. 울고 있어요. 우는데 근데 오빠가 야 우냐? 이래. 그러면 그게 더 슬퍼지기도 하고요. 울음이 뚝 끊기기도 해요.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별의 정한과 A불비 볼게요. A불비란 건 외워두셔야 돼요. 슬프지만 티내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너만 슬프냐? 나도 슬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티내지 않는 게 우리나라 전통 정서입니다. 정한, 정과 한의 정은 사랑이고요. 한은 한탄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은 하트, 한은 한스러움, 한탄. 슬프지만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내가 뭐야? 기다림. 참고 견딤. 잘했어요.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응축 뭐야? 함축 이렇게 막 응어리지는 겁니다. 이별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체념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 정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소극적 대응이라고 하나 더 써줄게요. 이별의 소극적. 또 하나 쓸게요. 이 사람의 상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쵸, 상황이 변하지 않음. 이 상황이 변화하려면요,
임이 그쵸? 사랑하는 그 남자가 돌아와야 돼요. 혹은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떠나지 않지도 않아요. 떠나고 있죠? 돌아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별이 그쵸? 화자의 상황이 변화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체로 이별 시에서는 화자의 상황이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자, 화자의 상황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 속마음 붙잡아주고 싶어. 근데 실제 행동은 붙잡지 않아. 그럼 반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화자의 속마음은 뭐야? 재회를 소망하는 거죠. 자, 서론의 주체를 임으로 볼 수도 있고 화자로 볼 수도 있더라 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왼쪽에 후렴구 이렇게 달라요.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이건 첫 번째 줄에는 얄라형이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얄랑셩이라고 나와. 그게 바로 청산별곡의 후렴구예요. 아까처럼 뭐지? I love you, 아이시대루 하는 순간에 아 이거 I love you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후렴구만 들어도 이게 청산별곡이구나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두어랑생 두어랑생 다른 게 아 서경이 소성경 서울이지만은 소성경 괴우말은 아 이거 서경별곡이구나 알 수 있어요. 위증제가 대평성대 하는 순간 가실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동동 아의 동동다리 하는 순간 아 이 동동이구나. 유독가시님을 여의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 아 이거 정석가구나 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읽어보시면요. 자, 민요였다가 궁중에 편입되면서 기록에서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연체에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는 점, 후렴구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이 그런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네, 임금님 앞에서 불렸던 흔적일 것이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왼쪽에 있는 후렴구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덕하신님을 이별하겠습니다 말고는 나머지 후렴구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꼭 후렴구에 의미가 있다, 꼭 있다, 반드시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쵸? 그때마다 달라요. 있고요. 오른쪽 한 장 넘어가 보시겠어요? 쌤이 이거 중요하다 했어. 그니까 중요하다 했다며. 그건 이제 뭐 시험에 다른 작품들 내겠다 이런 걸로도 보여요. 그 다른 작품들도 한번 같이 보죠. 자, 오른쪽 이제 아리랑 아라리요. 음보세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 버리고 하면 너 심리 0.4 곱하기 10하니까 4kg입니다. 나 버리고 하면 너 4kg도 못 가서 발병 나서 못 갈걸? 못 걸어갈걸? 이라고 저주를 하고 있죠. 그 말은 사실 뭐야? 못 걸어가니까 내 가지마. 이별 못해. 라는 이별을 거부하는 거죠. 자, 있죠?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삼음보구의 미녀 쪼고요. 이별하지 않고 싶은 자, 위협, 협박입니다. 위협, 협박. 밑에 유명하시죠? 진달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에이! 음보세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삼음보를 어? 몇은 뭐냐고요? 삼음보죠, 그죠? 나보기가 역겨워 글자 수 세보세요. 나 보기가 이렇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몇 글자? 보기가 나보기가 역겨워 글자 세라고. 나보기가 역겨워 7이죠? 가실 때에는 몇 글자? 5. 그쵸? 그래서 7, 5 자 다른 말 7호조라고 합니다. 칠호조의 삼음보. 그럼 나 띄고 보기가 띄고 역겨워 맞아요. 뭐래? 음보는? 네. 음보는 맞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슬래시 쳐야 돼. 아니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슬래시 쳐야지. 음보는. 이거 치면 안 되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번에 들이우리다. 이게 음보예요. 그건 없어야 돼. 이게 음보예요. 그리고 그만큼이 7, 그만큼이 5 합쳐서 7호자. 하면 돼요. 영변의 약상, 구체적인 지명이요. 평안북도의 지명, 향토성이라고 하나 적으시면 됩니다. 향토성. 뭐지? 내려갔다 야겠네. 한번 읽어보겠어요, 공주들. 밑에 내려가서 수교쌤 가셔가지고 애들 공부하고 있는지만 확인해보고 올게요. 학교에서 이거 했죠? 네. 기억이 안 나요. 영변의 약사는 향토적인 지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달래꽃인데요. 진달래꽃의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한 4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무조건 다 외우시는데요.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가시는 길에 뿌리겠다 하잖아.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꽃길을 만들어줄게 라고 하니까는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따다가 이만큼 뿌리려면은 그만큼 내가 고생해야 되지. 화자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일단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희생적 사랑, 헌신적 사랑. 또 그리고 세 번째 연 가면은 그거를 가시는 걸음걸음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때 이 꽃이 바로 진달래꽃이잖아요.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고 해요. 즉 꽃을 들여밟아라. 나를 밟기 전에는 못 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것처럼 나를 밟아라. 이런 느낌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때 꽃은 화자의 분신을 의미하는 것처럼 읽혀요. 화자의 분신. 화자의 분신. 근데 여기서 지려받고 가시는데 사뿐이랑 표현사가 나왔는데 반어예요, 그럼? 반어요. 그거 조금 이따 할 거야. 화자의 분신, 화자의 헌신적 사랑, 그리고 그죠? 자기 희생. 그리고 꽃이 붉은색이죠, 공주도. 오른쪽 보시면은 좀 더 실제 꽃보다 좀 붉은색 그런데 붉은색 꽃은 화자의 열정적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정적 사랑, 정열적 사랑. 근데 진달래보다는 살짝 철쭉 같긴 해요. 진달래는 철쭉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봄에 피는 꽃이 되게 많잖아. 개나리도 있고 아니 벚꽃도 있고. 사실 모으고자 하면은 벚꽃 나무 이렇게 툭툭 후두둑 떨면 이거 주워오는 게 사실 더 빠를 텐데 왜 하필 진달래였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다. 진달래는 붉은색이잖아. 진달래 밟아. 그러면 이렇게 밟고 가면은 발자국대로 이제 진달래를 지려 밟힌 그 모습이 뒤를 딱 돌아보면은 피자국 같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일부러 진달래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너가 만약에 내가 역겹다면 그럼 보내줘야지.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꽃길 만들어줄게. 앞으로 넌 나를 역겹다고 했지만 난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너 잘 가, 행복해. 이런 느낌을 읽어서 그래. 근데 실제는 이거 아닐걸? 이거 아닐걸? 어떤 느낌이냐면 역겨워? 가봐. 약간 이거지. 가봐. 한번 가봐. 약간지. 사뿐히 한번 지려밟고 가봐. 잘 가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지? 절대 안 보내. 그죠? 나보기가 역겨갈 때는 죽어도 눈물 안 흘려. 절대 죽어도 안 흘려. 이런 느낌이죠. 무섭죠. 도치까지 써가면서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한테 너 진짜 역겹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 사랑한 사람인데 그 남자 갑자기 여러분한테 역겹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꽃길을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그쵸? 미치지 않고서야,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 무조건 그쵸, 돌, 막 레고 이런 거 깔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거 깔겠습니까? 그죠? 자기 희생 됐고요. 사뿐이란 건 가볍다는 거고 지려밟을 때 꾹꾹 이라는 거라서 두 개가 과학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가벼운데 동시에 꾹 누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 그럼 사뿐이랑 지를 밟는 게 약간 대조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굳이 대조라고 잡지 않고요. 그냥 요거 사뿐히 지려밟고까지를 묶어가지고 반어법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1년과 마지막 년이 비슷한 구조죠. 앞뒤가 똑같은 수미상관, 수미상관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수미상관을 썼을 때 효과는 써있네요. 의지강조, 형태적 안정감. 강조와 형태적 안정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 아니 눈물 도치입니다. 눈물 안 흘려 대신에 아니 눈물이라고 했으니까 도치법. 실제로는 눈물을 광광 흘릴 텐데 눈물 안 흘려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이것도 반어법입니다. 아까 했죠? 우리 슬프지만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A, 불비입니다. A 불비한데 뭐, 무슨 영광불비요? 이러고 있는 애들 있죠?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AABA처럼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또 요거 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하도 많이 보여줘가지고. 우리의 스테이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별할 때 부를 수 있는 최악의 멘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The North Face White Label. 그날의 진실. 왜요? 또 오늘은 술 마시고 이제 빨래대는 걸 하고 있죠? 우리 결혼하지 말자. 미안해. 내가 널 그 정도로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근데 왜? 네가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졌어. 근데 이거 사정을 보면 갑자기 남주가 사업이 길어지거든? 조용히 해. 이 표정을 봐. 이 표정이 바로 이게 이 얼굴이 대신 결혼은 내가 파토낸 걸로 하면 안 될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엎은 걸로 해줘. 그것만 해줘. 나 너무 창피해. 우는데 실제로 울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진짜 울지. 아까 웃는 것도 사실 우는 거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반응입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안 울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거는 그의 앞에서는 울지 않고 그냥 내가 헤어졌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죠. 그냥 내가 헤어졌다고 할게. 야 꺼져 이 새끼야. 내가 헤어졌다고 한 거야. 야, 됐어. 너 같은 새끼 내가 먼저 찰 거야. 라고 사실 했지만 뒤에서는 술 마시고 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멘트 들었을 때 우리 가슴이 찢어지고 먹먹해지겠죠. 네, 이런 것들. 자,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 아시겠죠? 이게 딱 가시리의 상황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면은 그쵸? 야, 너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어 라는 멘트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헉 하는 수준이 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 진달래꽃을 하나를 따다가 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그건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아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법은요, 당연히 음보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습니다. 역설과 반어, 마지막에 도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여기서 문학사의 흐름이 연결된다라는 게 있잖아. 자, 문학사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일단 음보라는 게 있죠? 자, 몇 음보죠? 3은 네, 3보고요. 몇 조죠? 7호조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 뭐예요? 이별의 정한, A, 불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시 자체에서 반어와 역설, 도치 같은 것들도 중요하게 다뤄요. 수미상관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가져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임과의 이별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게 나왔죠. 이게 바로 이 문학사의 흐름에 따른 특징이거든요. 첫 번째 가시리는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요? 네, 원망과 그리움이라고 대응을 하죠. 그런데 원망과 그리움의 정서를 그냥 순응하고 재회를 소망해요. 3년 기생 전환해서, 그죠? 순응하고 재회, 체념하면서 결말에서 재회 소망으로 바뀌죠. 즉, 소극이야, 적극이야? 소극. R이랑은요, 원망하죠, 원망. 그쵸? 그러면서 부정적 상황이 일어날 거라 말하죠. 그렇다고 이게 쫓아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도 굳이 따지자면은 소극에 가깝겠죠. 진달래꽃은요, 얘야말로 소극 그 자체죠. 내가 역겹니? 그러면은 보내야지. 행복해라. 이런 거죠. 그녀와 행복하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꽃길. 그쵸? 너희 앞날이 행복하길. 이런 거죠. 완전 소극이죠. 근데 이 셋 중에서 저는 진달래꽃이 가장 이 얘네들보다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응. 욕을 이렇게 퍼부는데요? 아니요. 욕 퍼부지 않아요. 그건 약간, 그건 제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니? 라고 재밌게 해석을 한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라고 하지? 적극적으로는 어떤 식이 되냐면요. 서경별곡이 나오는데요. 서경별곡에서는 너가 날 사랑해 준다면은 내가 여기 있는 모든 터전을 버리고 널 따라갈게 라고 해요. 적극적인 거부라는 거는, 이별을 거부한다는 거는 너를 따라갈게 라는 거야. 너를 따라갈게, 헤어지지 않을래, 죽어서라도 너와 함께 갈래,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게 적극적인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죠. 너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그래야겠지, 난 기다려야겠지, 이런 식의 내용이죠. 그럼 다 소극인 겁니다. 헤어지자, 근데 죽여버린다는 그건 적극이에요. 그렇겠죠. 헤어지자는데 죽여버릴게 라고 하면, 죽여버릴게도 헤어지자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헤어질 바에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적극이긴 하겠는데, 그것도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 건 이제 범죄니까 없겠죠, 당연히. 네, A 불비 있고 됐고요. 고려가요 됐고요. 시조 가사, 오른쪽에 보이는 보라색 글씨로 고려가요 시조 가사에 대한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이 보라색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고려가 있는 고려시대의 평민이 부르던 민요 형태의 시가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자로 장착. 시조는 사대부의 서정. 가사는 조선 초기에 나타난 시가와 산문 중간 형태의 문학. 시조와 더불어 조선조 대표적인 국문시가. 고려가의 형식적 특징 대부분 삼음보의 율격임의 332조, 334조의 음수율, 음수라는 거 글자 수라는 거예요. 332 혹은 334 글자로 되어 있고요. 몇 개의 연이 계속되는 분연체로 구성됩니다. 각 연마다 대부분 후렴구가 나타나요. 후렴구란 특징 중요하겠죠? 자, 왼쪽에 세 작품의 운율 형성 방식 3음보라는 거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그리고 전통적 내용의 특징 뭐라고요? 이별의 정한 3음보. 그러면은 끝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내용상의 특징, 형식상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만흥 가면요. 만흥은 4음보고 시조입니다. 연시조고요. 요거는 이제 향유층이 양반이 돼요. 그래서 주제도 약간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누구냐? 삼공보다 낫다더니 만승이 이만하네. 삼공과 만승 요거 윈터 때 다 외웠던 단어입니다. 소부허유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임천한응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전 어휘인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어휘들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어풀이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어떻게 읽는지 몰라? 느낌은 될 줄 알아요. 약간 뭘 말하고 있는지. 아, 오른쪽 아래 현대어풀이가 있잖아요. 이제 오른쪽 아래. 이거 봐야 되고 만약에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만화로 보는 만흥이 있거든요. 만화로 보는 고전시가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고 공부해 오세요. 네. 그래서 지금 6시 반이어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부해 오시면 되고 숙제는 여기 앞에까지 풀어 오시면 되고요. 되면은 만흥까지 풀어가지고 오시면 더 좋겠죠. 만흥까지 딱 예쁘게 깔쌈하게 풀어오면은 네 2-1까지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풀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다. 네네 2-1까지 자평 풀어 오시면 되고요. 우리는 시험 기간이 긴 만큼 아마 시험의 양이 많을 겁니다. 중간고사는 양이 많을 거고 기말고사는 양이 적을 거예요. 기말고사는 시험 기간, 준비 기간이 다른 학교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쉬는 기간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말을 죽지 않는 것부터? 그쵸. 1-1, 1-3, 2-1 이렇게 풀어오면 되죠.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근데 알다시피 자평이 문제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풀고 오답 해오시면 되고 오답은 이유와 근거를 꼼꼼하게 적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틀린 문제를 고쳤을 때 안 틀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해설지를 꼭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아 내가 이런 오개념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지를 봤는데 해설지에 설명이 없는 게 있잖아. 난 4번을 틀렸는데 4번에 설명이 없잖아.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쌤, 저 이거 4번 틀렸는데 4번 설명이 없어요.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그런 것들 요거 재은이가 요거 부분 잘 이해를 못했구나. 이거 시은이가 요거를 설명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아마 요번 중간고사 때 조금 더 원하는 성적이 나올 거고 무엇보다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군.
다른 과목도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런 개념이 좀 쓰셔야 돼요. 이거 어때? 이거 표지로 좋아요. 근데 그게 물어보자. 책이 이만해야 돼. 짱구가 이만한 거야? 그치, 짱구 이만해야 돼. 됐죠? 그럼 클리닉 끝. 그건 뭐예요?